요즘 건강검진을 받고 오신 뒤에 결과지를 한 번 더 펼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에게서 수치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는 날이 있습니다. 크게 표시된 이상은 없다고 적혀 있는데 어쩐지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 조금 붓는 것 같고 밤에 한두 번씩 깨는 일이 잦아졌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혹시 신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검사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괜히 걱정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지금 병원에 다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장이 갑자기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할 때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신호 5가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겁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고 선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괜찮은 거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마음에 걸릴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하긴 한데 나이 때문이겠죠. 아침에 좀 붓긴 하는데 금방 빠집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건 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조용히 일을 하다가 수치가 변한 뒤에야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쉽게 말해 몸속 물 관리와 청소를 동시에 하는 장기입니다. 또 혈압 조절과도 연결되어 있고 혈액을 만드는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역할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몸 여러 곳에서 애매한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신장이 여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한쪽이 조금 부담을 받아도 다른 쪽이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큰 이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호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반복되는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가 예전보다 도톰해 보이고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날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짠 음식을 드셨거나 잠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붓기가 몇 주 이상 반복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이유는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원래 잘 붓는 체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과 비교해 변화가 느껴진다면 몸이 수분을 배출하는 과정이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장이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조금 더 남아있을 수 있고 그 결과가 얼굴이나 발목 붓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떠오른다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5가지를 모두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선택은 단순합니다. 저녁에 짠 반찬을 조금 덜어내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나누어 마셔보는 것입니다. 붓기가 반복된다면 일정한 시간에 체중을 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상담 시 큰 힌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 2~3번씩 깨는 일이 이어진다면 점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특히 혈압이 밤에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경우 신장이 더 많은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혈압과 소변 변화를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선택은 잠들기 직전 많은 수분을 한 번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녁 시간에 짠 음식과 과식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방향으로 조정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자주 짙어지거나 거품이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일시적인 변화는 흔합니다. 수분 섭취가 적었거나 단백질을 많이 드신 날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변화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붓기나 피로와 함께 나타난다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은 신장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상황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거품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간단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예전보다 쉽게 지치는 느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피로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로 신장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점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산책이 힘들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저는 수면과 식사, 활동량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수치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혈압이나 당뇨 수치의 변화입니다. 기존에 잘 유지되던 수치가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 신장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신장은 혈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신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모두가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되고 겹쳐 나타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시고 염분이 많은 반찬을 조금 덜어내는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무리한 단백질 섭취나 과도한 건강기능식품을 줄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는 늦은 시간에 과식과 짠 음식을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조금 더의 선택입니다. 수치 하나, 증상 하나로 미래를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 기능은 단계가 있고 대부분은 정기적인 관리와 생활 조절로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붓기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해당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고 그것부터 조금만 조정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